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우리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이재명 테마주예요. 이재명 테마주인데 9,000원대 물리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새로이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꾸준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주가를 바라봐야 할 것이냐. 예, 실질적으로 항상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거나 조정 구간이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상승을, 예전에는 그냥 대선주 같으면 그냥 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항상 올렸다가 조정 구간이 반드시 구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주에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잠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또 잠시 이렇게 상승했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이러한 대선 테마주는 근 1년 가까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조금 고통스러워요. 그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점에 잡았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이와 같이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이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가격에서 지금 새로이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말이죠. 지금 현재의 가격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앞에 이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종목 위주로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면 일을 하실 건데, 항상 조정 구간에서 또는 이 부분이 더 이상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2차 3차 상승을 할 여력이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2021년 현재 1월 20일 오후 2시 32분입니다. 예,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충분히 5,640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지금 상승 동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9,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번 한 번의 더 파동에 의해서 그 가격대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일으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말이죠, 이런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현재 이재명 테마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라고 그냥 명칭을 한번 써볼게요. 잠재적인 대선 후보니까. 자, 이분이 대선 지지율이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재명 씨가 충분히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정책이 나오고 이러한 국면에 접어든다면 당연히 해당 종목들은 급등 구간을 또 만들어내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 단순하게 지지율만 올라간다, 그리고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대선주가 상승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지지율의 변동,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선주에서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 뭐 세력 구간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대선주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건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한국 패키지가 더 이상 상승 동력이 없다거나, 또는 어때요, 더 이상 대선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다, 또는 어떤 테마를 구성하는 게 조금 얕다, 그러니까 강한 테마가 아니고 약한 테마다 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매수하셨던, 작년 12월 20일경에 21일경에 매수하셨던 분이 계다면 굉장히 지금 이제 손실을 기록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한국 패키지가 대선주로서 이제 만약에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테마가 약하다 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죠. 여러 대선 테마주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80-90% 거의 90%는 말이죠. 굉장히 기업이 결손도 많이 나고 재무 건전성도 안 좋고 힘든 회사예요. 예,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가 대선 테마주로서 어떠한 약세를 보인다든지 또는 대선 테마주의 편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심각한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선주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 기본적으로 대선주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종목이 한 10개가 나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 10종목 중에서 10종목이 대선 테마주의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 10개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또는 뭐 가격이 싼 거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어떠한 종목이라도 대선 테마주든 무슨 테마주 4차 산업 테마주든 수소차든 어떠한 테마주든지 간에 그 기업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왜? 그 기업이 테마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어떠한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그런 테마가 없어도 그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볼까요? 첫째, 대선 테마주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그 기업 중에서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때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대선주 투자를 취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상승한다 라고 봤을 때 실적이 좋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사업이 확장이 되거나 성장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면 예, 대선주 중에서 그러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승은 좋은데 하락했을 때의 리스크, 그죠? 자, 그 대표적인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인데, 한국 패키지는 기업이 어떻는가?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 종목이 대선 이재명 테마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기업은 대선주의 편성이 되든 안 되든 이 회사는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요 3, 4분기까지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4, 4분기까지 더해지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갈 겁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에 26억을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3, 4분기까지 2020년대에는 15억을 달성하고 있고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3, 4분기까지 작년에 18억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년은 2019년입니다. 왜? 결산 시기가 아직 2020년 결산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8억이고 2020년도에는 3, 4분기까지 16억이에요.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러면 4, 4분기 이익이 더해진다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고 부채 비율도 보시다시피 85.14로서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유보율이 조금 작은 게 흠이긴 한데 이 이유는 이익의 폭이 조금 작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의 대선 테마주 중에서는 대선 테마주는 결손이 막 납니다. 결손이 나 있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대선주로 편성이 되면서 어떻게 확률도 있고 그 기업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주의 편성이 안 되거나 그 테마가 좀 약하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기업 자체의 모멘텀과 펀더멘탈 가지고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낚아버리는 거죠. 충분히 주식 세계에서는, 주식 투자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고려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테마성을 띄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테마에 구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5개든 10개든 20개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그 10개나 20개 중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하실 건데 다 투자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보통 보면요, 우리 투자자님들은 일단 가격이 싼 걸 투자를 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죠. 오히려 주가가
좀 가격대가 좀 비싼 거, 아무래도 좀 대기업 쪽, 그죠? 좀 기업이 근실한 기업 쪽, 그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단기 투자, 단기 급등만을 자꾸 노리고 투자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큰 위험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작은 기업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 예,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그 주가의 가격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거는 몇천 원짜리, 어떤 건 몇만 원짜리, 어떤 건 몇십만 원짜리. 자, 이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탄탄하냐, 그 기업이 안전하냐, 그 중에서 가장 탄탄하고 가장 안전한 종목을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지표가 뭐냐? 불특정 다수의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소한 매출액과 이익과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ROA 수익성 지표, 이러한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 영업이익란에 말이죠, 화면에 보이실 텐데, 자,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데 손실이 나는 기업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표시가 쫙 돼 있어요. 몇 년간 손실을 기록했던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기 급등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투자자님들 너무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적은 리스크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제가요 대선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종목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종목 안에는 물론 단기 급등을 하겠죠. 예,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기업도 투자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전문가 영역에서 재무제표를 제가 분석하는 좀 디테일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시적인 손실이나 그리고 기업의 영업 전반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은 오히려 이익의 포지션을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생략을 하는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액, 그리고 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ROA와 ROE, 이 정도를 보시면 재무 건전성과 그 기업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 꼭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금은 바닥권이다, 이제는 조정 장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에서도 그 기업의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선주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인 맥주, 그죠? 친인 맥주가 있고요. 그다음 정책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친인 맥주가 아니고 뭡니까?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후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주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낙연 또는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 세 분이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갤럽 여론조사서라든지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그래서 뭐 이재명 또는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쌍두마차로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더 중요한 것은 대선주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주는요, 정책주는 이제 곧 나옵니다. 명절 정도 지나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대선주가 움직일 건데, 거기에 대한, 즉 말하자면 대선주 이제 후발주가 나옵니다. 이 후발주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 후발주가.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 저희들이 무소TV에 오셔서 그 후발주들이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명절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무소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선주는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내는 어떠한 공략을 하고요, 또는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은 기본적인 바운딩, 즉 말하자면 안정과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선주는 안전한 기업이면서 대선주의 편성이 되는 그런 기업을 우리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 끝으로 한 번 더 강조 드렸고요. 예, 오늘은 좀 방송 시간이 조금 늘어났네요. 10분여 정도 종목 분석을 할 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대순주다 보니까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